중소기업들이 보통 자금 조달할 때 R&D 보조금이나 창업지원금, 정책자금, 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책자금 중에서도 중진공, 기보, 신보, 보증재단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융복합 이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기술 창업 활성화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기술 창업 기업들이 어떻게 자금 조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해서 자금 적성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기술 창업 기업들이, 기술 기반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쉽게, 아니면 또 금융 비용을 절감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기보에서 근무한 지 한 25년 됐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술금융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을 하고 혁신금융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술금융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많이 사용을 했었고, 혁신금융은 최근에 이제 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면서 혁신금융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금융은 상표권을, 저작권을 말씀드리면 기보가 제일 먼저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07년도에 저희 비전 설정을 하면서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우리 경제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그런 용어를 처음 사용을 해서 기술금융이라는 용어를 시작을 했는데, 기술금융의 주요 정책 수단은 KTRS는 기술평가 모델입니다. KTRS 같은 경우는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개별 항목별로 썸 방식이었는데, KTRS 같은 경우는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상관관계라든가 표준 편차라든가 그런 개별 변수의 어떤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이 개발을 해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기술금융은 초창기에는 기술보증에만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이제는 보통명사화 시켰죠. TCB라는 그런 정책 수단을 통해서 기보만 평가하지 말고 민간에서도 평가해서 자금 공급하게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캐드나 나이스, 은행 등에서 요 기술 평가를 해서 자금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기보에서 어떤 민간으로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자금 지원 기구는 예전에는 기술보증 기금에서만 활용을 했다면, 이렇게 KTRS가 TCB로 확대되면서 벤처 투자나 융자 쪽으로 확대돼서 자금 지원 규모가 더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혁신금융 같은 경우는 기술금융 같은 경우는 자금 공급 시스템에만 국한된 건데, 최근에 이제 핀테크라든가 AI, 딥러닝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자금 공급뿐만이 아니고 자금 공급 어떤 시스템, 서비스를 추가해서 고객들한테, 일반 시민들이 어떤 편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은 지금도 계속 혁신금융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혁신금융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저도 좀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기업들이 손쉽게 어떤 기간을 단축해가지고 자금 공급하는데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KTL의 모형 방식은 로진 모형, 로진 모형 AHP 계층 추리를 통해서 기술 사업 역량 평점, 사업 성장 가능성 평점, 사업 위험 평점, 환경 위험 평점, 이런 기술 사업 평점과 위험 평점을 가중합해서 최종 등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에 있는 홍재근 박사 같은 경우는 서비스 사이언스에 그치한 혁신적 평가 모델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기술사업 평가 등급의 산출은 기술사업화 역량하고 기술 경쟁력을 가중합해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기술사업화 역량에는 경영진 역량, 기술개발 역량, 제품화 역량 등이 있고요. 기술 경쟁력은 기술 혁신성, 제품 경쟁력, 시장 현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술사업화 역량은 우리 회사의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죠. 인력, 조직, 체계 이런 거고요. 기술 경쟁력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수익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평가 등급 말고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 등급을 산출하는 모형은 요 기술 등급에다가 신용 등급을 가미해가지고 산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용 등급 같은 경우 재무제표 중심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을 측정을 하는데요. 대부분 요 사업을 하시면서 기술 신용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문의 많이 하시거든요. 좀 전에 제가 여기 기술사업화 역량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아까 이 통계적 모형으로 개발을 했다고 해가지고 어떤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최종 점수가 나오면 뭐가 몇 점이어가지고 어떤 걸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 경험치고로는 기술 사업화 역량을 높이는 게 기업의 기술 신용 평가 등급을 향상을 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 사업화 역량은 우리 회사의 체계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물론 이제 인력이 변하고 자금 조달 방법이 변하기도 하지만 체계적으로 내재화된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기술 경쟁력 같은 경우는 외부 변수에 의해서 시장 사이즈가 크거나 줄어든다든가 뭐 새로운 기술을 개발돼 가지고 대체제가 나타났다든가 이렇게 해서 변할 수가 있는데, 기술사업화 역량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이 기업을 평가할 때 누적적으로 보면 기술사업화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결국에는 위기에서도 살아남고 성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술 신용 등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기술 등급 중에서 대표자 역량이나 연구개발 조직, 연구개발 성과 이런 걸 중점적으로 봅니다. 연구개발 조직 같은 경우는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해가지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중소기업의 고급 인력을 채용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구 인력 채용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연구개발 성과는 단기간 내에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직접 개발 많이 하시는데 뭐 며느리도 안 가르치는 기술을 해가지고 혼자 이 회사에서 직접 CEO가 개발하거나 스스로 개발하는데,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 자금, 인프라 삼중고로 인해 가지고 직접 개발이 힘든데, 최근에 이 기술 이전 뭐 우리도 융복합 뭐 오늘 주제가 그렇게 하지만 남이 개발한 기술도 사갖고 오면 내 기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내가 기술을 개발하기 힘들면 타인이 개발한 걸 사갖고 오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요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는 하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이전하는 제도라든가 뭐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에틸이라든가 뭐 전자부품연구 이런 기관들에서도 기술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한국발명진흥에서 운영하는 국가지식재산거래 플랫폼에서도 기술 이전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TP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 기부 같은 경우는 1,300명인데 박사급 인력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박사급 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은 뭐 드문데요. 박사급 인력들이 개별 기술의 어떤 이 특징이라든가 차별성 이런 거 상담을 하고 이전 중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거래 지원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일단 대학이나 뭐 연구원에 있는 기술들을 갖다가 정보를 수집을 해서 지금 정보가 수집된 기술이 한 35만 개 정도 되거든요. 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갖다가 발굴을 저희들이 소싱을 합니다. 뭐 KTMS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KTMS라고 기보 테크놀로지 매칭 시스템이라고 그걸 개발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술을 키워드 검색을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추출을 해서 기업들한테 안내를 하고 결국에는 기업들이 좀 이 기술을 갖다가 도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이 기술 거래를 도입을 할 때 자금이 또 필요하신데 IP 인수 보증이라고 해서 IP를 사올 때 들어가는 비용도 저희들이 보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신부 기보 중복 거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 IP 인수 보증 같은 경우는 저희 기본만의 어떤 특화된 제도이기 때문에
신보 거래가 있어도 IP 인수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신보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었었는데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 이 기술을 갖다가 구입을 할 때 2억 5천 중에서 1억 5천이 부족했었는데 저희들이 IP 인수보증 지원해가지고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술 신용 평가 등급 중에서 기술 등급을 높이려면 이 인력 채용이라든가 고급 인력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요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특허권을 확보하시면 그게 다 점수화돼 가지고 카운트가 되는 거니까 기술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뭐 모르겠습니다. 요 R&D 지원 사업할 때도 대부분 기술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제도 같은 경우는 특허권이 많이 있으면 많을수록 가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꼭 내가 스스로 개발하는 것보다도 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도 사와가지고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보면은 또 이런 기보나 뭐 기정원 이런데 어플라이 하려고 하면 자소서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생 자녀가 있어가지고 자소서 쓰고 있는데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게. 근데 요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렵다면은 기술사업계획서 작성하는 항목들 보면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이런 것들입니다. 국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해외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뭐 수익이 나는 건지, 어떤 기술하고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거 막 적으라고 하는데 그런 거 이렇게 적기 다 힘드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R&D 전담기관인 기술정보진흥원이나 특허전략개발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런 기관에서 이 R&D 기획지원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아까는 R&D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R&D를 기획하는데 어떤 시장을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페이퍼를 갖다가 작성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R&D 자금도 조달하는 것도 알아보실 수도 있지만 이런 R&D 기획 지원 사업도 이렇게 있으니까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이렇게 뭐 서베이하거나 작성하기 힘드시면 이런 사업들도 한번 눈여겨 보셨다가 지원하시면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술 창업기업이 손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기술금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술금융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요거는 이제는 뭐 전체 기업은 아니고 저희 기보 지원 기업 중에서 5년 뒤에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얼마나 살아있느냐, 요걸 이제 데이터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보가 지원한 기술창업 기업이 5년 뒤에는 10개 중에 7개가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국내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서 5년 뒤에 한 4개 정도 살아남고, 뭐 전체 중소기업을 했을 때는 물론 여기는 서비스까지 포함되겠지만 한 3개 정도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금융을 해서 지원하면 7개가 살아난다. 물론 이제는 비판적인 분들은 뭐 좋은 기업체만 골라서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필터링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 기술금융 시스템을 한번 통과를 하면 평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보 지원받았다고 하면 뭐 국내 최고의 기술은 아니지만 그런 어느 정도 신용도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검증을 받은 그런 기업으로 뭐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도자료에 기술보증 지원 뭐 이런 보도자료를 낸 기업도 있습니다. 평판 효과가 있어가지고 다른 R&D 사업이라든가 뭐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을 때라든가 거래선 이렇게 개척하실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보에서 거래하시는 기업들은 알겠지만 벤처 이노비저 인증도 같이 동시에 해드리고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인증을 통해 가지고 뭐 세제 혜택도 받으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 기술 평가 시스템을 한번 통과하면
이렇게 좀 뭐 보이지 않는 부가적인 자금 조달 외에 보이지 않는 부가 효과가 있어가지고 생존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기술금융 시스템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제가 이렇게 그 현업에서 근무하면서 대부분 보면 상담하시는 내용이 빠르게 많이 이렇게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많이 빨리 지원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거는 뭐 제가 현업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뭐 선착순을 하기 때문에 뭐 다 기업의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그래도 좀 그 자금 조달하는데 유용한 그런 제도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책 자금 하면 기보, 신보, 중진공 자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 회사들이 보통 은행에 가서 자금을 신청하는데, 자금을 신청할 때 기보, 신보, 중진공 가서 신청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를 거치지 않고도 저리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어요. 그거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인데, 이거는 물론 신용대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중민중개지원대출은 뭐냐면 간접대출인데, 그 은행에서 보통 지점에서 자금 지원을 할 때에는 지점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은행 본점에서 자금 조달을 해서 거기에다가 마진을 신용가상금리, 영업점 마진을 거쳐가지고 최종 금리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게 은행 지점에서 본점으로부터 자금 조달할 때 조달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평균 2%에서 2.5%, 2.35%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2.35%로 조달을 해서 거기에다가 뭐 신용가상금리 붙이고 영업점 수익 이렇게 얹히다 보면은 보통 4% 내외 이렇게 3% 중반, 4% 내외 이렇게 조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조달금리가 여기 나오신 것처럼 0.5%에서 7.5%밖에 0.75%밖에 안 되거든요. 조달금리가 2%나 다운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은행에서 거래할 때 그 금리를 갖다가 뭐 2% 후반대로 뭐 2% 중반대로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제도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건 아니고, 뭐 무역금융 수출기업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요. 뭐 시설자금 대출할 때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우리 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요 신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요 사업 같은 경우는 우수기술 교육 등 창업기업에 대해서 문전자금 대출에 지원할 때 지원하는 제도인데, 요 대상이 기술형 창업기업, 일반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부품소재기업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요 빨간 글씨로 이제 대출 실적에 몇 배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은행에서 100을 지원을 했을 때 한국은행에서는 300을 인정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수가 높은데 은행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뭐 특허 실험 신앙권을 담보해서 대출받을 때, 아니면 뭐 이 특허권 실용 신앙권 있기만 하더라도 이 금융중개 지원 대출 받을 때 우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은행에 대출 상담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창업기업이면 또 밑에 이제 일자리 창출 기업이면 부품 소재 기업이면 한국은행 기술형 신용대출, 아니 금융중개 지원 대출 가능한가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요구를 하셔야지 은행에서 그걸 다 해주거든요. 은행에서는 그 요구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대출 상담하실 때 한번 요구하셔가지고 좀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중간에 기보신보 보증서 담보대출 할 때에도 요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보신보 이용하실 때에도 저희 보증지원 가능 등급인 B등급 이상이면 다 요거 적용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보면 신문에 보면 은행이랑 뭐 기보신보랑 뭐
기관장님들 만나가지고 사진 찍고 협약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두 분들 언론에 뭐 사진 날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협약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지원 프로그램에 가동이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특별출연협약보증인데 이 특별출연협약보증을 적용하게 되면 저희 보증 비율을 높여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100%, 그거는 이제는 그 100% 저희들이 기보 신부가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금리, 신용가산금리, 영업점 마진 이렇게 있는데 신용가산금리가 그 다운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저렴하게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업점 은행에 이렇게 기보나 신부나 뭐 이렇게 이용하시면서 또 은행에 이렇게 거래하시면서 이 기보신부 보증서 담보 제출할 때는 특별출연 협약보증 적용해 주세요. 이거 좀 이렇게 문의해 주시는 게 다만 뭐 몇 프로라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인데 저희가 보증을 하게 되면 그 보증 수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보통 1%에서 1.2%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은행이 그 거래기업들 유치하려고 저희 보증기관에 보증료 지원금을 예치를 해놓습니다. 10억이고 20억이고 30억 예치해 놓으면 요 나중에 보증서 발급할 때 요 예치금을 가지고 보증료를 감면해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1년짜리 뭐 0.2% 감면해 주는 은행도 있고 뭐 최대 1년차에 0.6%, 2년차에 0.4%, 최대 2년간에 걸쳐가지고 1% 감면해주는 그런 은행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별출연 협약보증 한번 적용 가능한지,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가능한지 그런 것 같은 문의하셔가지고 작은아마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 그 불효불급한 자금이 있을 때 마이너스 통장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보신고 거래할 때 보면 다 한 90% 이상이 개별 거래 많이 하죠. 개별 거래라는 건 뭐냐면 내가 1월 달에 자금이 100이 필요하면 100을 사용하고 100을 신청을 해서 활용을 하고 또 10월 달에 100이 필요하면 또 100을 또 조달하기 위해서 뭐 서류 작성하고 제출하고 이렇게 개별 건 바이 건으로 다 거래를 하시는데 그 은행 마이너스 통장 같처럼 마이너스 보증 있습니다. 뭐 저희들 용어로는 한도 거래 보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도를 뭐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30억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쓰고 갚고 쓰고 갚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당장 자금이 필요 없는데 그래도 지금 뭐 거래처 상황이라든가 이 생산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 이 시기에는 좀 자금 필요할 것 같다. 근데 당장 필요 없다. 그럴 때는 당장 자금 대출 받으면 그 이자도 나가야 되지, 보증료 나가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자금 필요 없다. 근데 언젠가는 좀 쓰려고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때에는 마이너스 보증, 한도 거래 보증 이렇게 좀 이용하시는 것도